열각 사회사절, 노즐과 디퓨저, 검사체적에서의 에너지식 중에서 노즐과 디퓨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즐이라 하면 보통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단면적을 축소시키면서 이쪽에 주로 압력이 높은 피환이 높습니다. 고압의 저속의 유체를 단면적이 줄어들므로써 높은 속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입구에서의 높은 압력 에너지를 주로 출구에서 높은 속도로 변환하여 로켓이나 미사일, 제트 엔진, 디젤 엔진 등의 분사장치 등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소방용 호스나 정원용 호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드는 속도가 물을 쫙, 가장 대표적인 흔히 보는 호스도 노즐이 되겠습니다. 디퓨저는, 그에 반해 디퓨저는 노즐과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즉 단면적이 늘어나면서 입구에서 비교적 높은 속도의 속도를 출구해서 낮은 압력은 높을지 몰라도 일단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아랫부분에는 배기 부분의 장치도 그렇고 풍동시험 할 때 또는 공기조화 시스템 등에 이와 같은 디퓨저 등이 사용됩니다. 로켓처럼 아주 초음속을 요구하는 장치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축소 확대 노즐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축소 노즐을 사용해서는 이쪽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음속밖에 안 됩니다. 다시 초음속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확대 노즐을 사용해서, 물론 압력차는 높은 압력차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축소 확대되는 노즐이 필요되고, 이런 부분에 유색하기의 8장 압축성 유동 한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체각 2에 유체각 2입니다. 유체각 2 여기서 자세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즐과 디퓨저는 여기 뭐 노즐 자체에 축을 연결해갖고 일을 한다든지, 일을 펌프처럼 넣어준다든지, 터비너처럼 일을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없죠. 없기 때문에 디퓨저가 많이 있네요. 디퓨저 입구와 출구의 높이 차가 같은 높이로 되겠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 없기 때문에 Q 닷 플러스 위치 에너지 GHG 이것도 빠졌고요. 여기다 W 컨트롤 볼륨도 빠졌고, 이런 식을 기본적인 식이 노즐과 디퓨저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M-로 나누면 M-로 나눈 식을 우리는 더 많이 씁니다. M-로 나눈 식 하면은 요거 Q, M-분의 Q죠. 따라서 노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노즐이 보통 짧고 또 이 통과 속도가 무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뭐 들어오는 Q 닷 이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는 노즐이 단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Q 닷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 손실이라든지 뜨거운 유체가 지나가면 열 손실이 있더라도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것은 앞에서 이 H나 속도, 이런 특히 H 엔탈피 변화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든지 아니면 단열된 경우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즐이나 디퓨저는 가장 쉬운 요식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압력 1메가파스칼, 온도 400도씨인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냐 공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달라지죠. 단열된 축소 노즐에 단열이 하나 이런 말이 없더라도 단열이 취급하면 됩니다. 축소 노즐에
축소 노즐에 40으로 흘러 들어가 노즐 출구에서 0.6MPa 압력에서 300 속도로 흘러나간다. 노즐 출구에서의 수증기의 포화 상태인지 과일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출구에서 수증기의 온도와 비체적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증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화 전기표와 과일 전기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말을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즐이니까 단면적이 축소되겠죠. 축소되고 자 1MPa이니까 여기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가는데 P1은 1MPa. 그 다음에 온도 T1은 400도씨. 단열 축소 노즐의 40, V1은 40 m/s. 그 다음 출구에서 P2는 0.6 MPa. V2는 300.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뭐 책의 교재나 이런 데 예제로는 이렇게 그림까지도 친절하게 그려주면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이런 그림 안 주고 이렇게 문장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면은 문제를 이제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에 깨끗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노즐에서 사용되는 식이 뭐라 그랬죠? H1 플러스 2분의 V1 제곱은 H2 플러스 2분의 V2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구 상태가 P1, T1이 주어져 있으니까 P1이 1MPa 과열 상태입니다. 1MPa 400도씨. 포화 전기를 보면 과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메가, 포화 온도가 179.9도니까 1MPa에서 400도씨면은 과열 상태죠. 1MPa 400도씨에서 H. 자, 이거 H를 해야 됩니다. U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H1은 3263.88인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킬로줄 파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SI 단위 기본 단위인 10의 3성 줄이 되겠죠. 줄 퍼 킬로그램. 그렇게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속도는 기본 속도로 해주면은 줄 단위로 나와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H2는 뭔가요? H2는 0.6 파스칼 300도씨인데 H2를 알아야 즉 여기서는 상태량이 P2만 주어지고 T2를 모르고 또 H2도 모르고 하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H2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렇게 되겠죠. 즉 H2는 적어볼까요? H2는 H1 3263.88 곱하기 10의 3성 해줘야 SI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입니다. 플러스 2분의 V1 제곱 빼기 V2 제곱이 되겠죠. V1 제곱 얼마? 40. 40의 제곱 빼기 V2 제곱 300의 제곱.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아니면 여기다 1000을 나눠도 되죠. 그럼 킬로줄 단위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깨끗하게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H2는 H1 플러스 H, 여기 주의할 겁니다. 요래야 요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이 되죠. 요거는 SI 단위로 그대로 미터 퍼 S를 쓰면 이 단위는 환산 안 해봐도 이거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요 1000을 띄면은 여기 넣으면은 60.45를 더하면은 320, 빼네요. 빼면은 3203.43 이렇게. 또는 이제 1000을 빼면 킬로줄을 넣겠죠. 이렇게 되겠죠. 3203 킬로줄, 즉 H2가 3203이라는 얘기죠. P2가 있고 H2가 있으니까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판단은
3203.43kg을 보면은 포화전기표를 먼저 보면은 P2가 0.6MPa, 0.6kPa에서 HG를 보면은 2278보다 2278 HG보다 크죠. HG보다 크니까 이거는 과열 상태가 되니까 이제 과열 상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예. 2007 이거는 이거보다 크니까 과열 상태입니다. 자, 과열 상태는 과열 전기표를 보여야 됩니다. 과열 전기표 600kg 0.6MPa일 때 H2를 보니까 3203이라는 것은 여기 사이네요. 350도와 400도씨의 차이니까 어떻게 한다? 요 사이에 있으니까 보관법을 하면 되겠죠. 여기 온도 T 빼기 350 대 400 빼기 350은 요거 때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T가 있고 요 사이에 3203이 있으니까 T 빼기 요거 대 요거는 3203 빼기 요거 대 이거 전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즉 3200 요거 빼기 아까 했는 거 3203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빼기 3165 요거 전체 요거 3200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T는 요 사이에 있다 그랬죠. 300 T 빼기 350 대 400에서 350 하면은 T는 350 더하기 B 요게 B에다가 50은 요거죠. 400 하면은 368.1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체적도 구하라고 했죠. 비체적은 요거는 V네요. 이제 비체적은 요 사이에 있겠죠. V, 요걸 V라면 요거 대 요거는 아까처럼 요거 대 요건데 지금 그래 할 필요 없이 요 부분을 쓰기 때문에 계산해 놨죠. 요거 즉 0.4742 이거죠. 0.47 어디 갔나 V가 이거네. 0.47424 더하기 요거 비율 다 곱하기 이거 전체 요거 차이 전체 차이 하면은 요거 이용하면 되죠. 다시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0.4885 요 사이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제 2는 자, 또 읽어보면은 압력 100kPa, 온도 10도씨인 공기가 단열된 디퓨저에 200로 흘러 들어가 디퓨저 출구에서 이렇게 나간다. 디퓨저 입구의 면적은 0.1이다. 공기의 정압 비율은 0.7이고 정적 비율은 0.7이고 정압 비율은 이렇다. 질량유량을 구하라. 디퓨저 출구에서의 공기의 온도를 구하라. 역시 그림을 디퓨저니까 반대로 면적이 증가하고 입구에서의 상태가 P1이 100kPa, T1이 10도씨, 디퓨저의 200V1은 200mPs로 들어가서 속도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이때 어떻게?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V2는 5mPs. 예, 그렇습니다. 질량유량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상태. PT. 자, 이것은 지금 일부러 문제를 앞에는 수증기로 했지만 지금 공기로 했습니다. 이런 온도에서 공기는 이상기체 취급을 하란 말이 없더라도 이상기체 취급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상기체를 취급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요. 질량유량은 어떻게 되나요? M-이라는 것은 rho A V A 주어져 있고 V 주어져 있죠. A1 V1 rho1 A1 V1 하면 되겠죠. rho1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수증기는 상태량 수증기 표에서 보지만 지금은 공기니까 이상계치니까 rho는 어떻게 계산한다? P는 rho RT 또는 PV는 RT의 같은 얘기죠. 유체가격수로 rho를 많이 써. rho는 RT분의 P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P는 자 우리가 SI에 대한 기본 단위를 하면 P는 100kPa니까 100 SI에 대한 파스칼이 기본이죠. 자, 공기의 R은 280
289, 287, 287일 가능성이 크고요. T는 10도씨인데 항상 SI 단위로 하니까 켈빈 온도 10 플러스 273, 283.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공기에 287 모르면은 8314 나누기 공기에 29 분자량,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점 될 겁니다. 하면은 거의 287 부근의 값이 뭐 나와지겠죠. 네, 그리는 연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책에는 친절하게 여러 그림을 그려주는 책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쁘게 그림을 또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상기체 취급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로는 RT분의 P로 계산하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00kPa이 아니라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단위로 써주고요. 287 맞고요. 273.15에다가 10 더한 거 하면은 1.2305. 즉, 요 파스칼 기본 단위로 파스칼 다 SI 단위의 기본 단위로 다 해주면 답 나오는 거에다가 일일이 여기 단위 적을 지울 필요는 없고요. 요 계산한 값에다가 밀도니까 밀도의 단위는 메타 3승분의 킬로그램 SI 단위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M-은 로 VA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만 V200 SI 단위 0.1 메타 제곱 SI 단위를 해주면 24.6 나오면은 M 초당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per S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디퓨저에서는 똑같죠. 앞에랑 가장 간단한 식인 H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식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H와 H2는 지금 이거는 공기니까 상태량 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H는 이상기체 취급하니까 H1 빼기 H2는 CP T1 빼기 T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식에서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H2 빼기 H1은 CP T 이것이고요. 이거는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T2 빼기 T1, T2 빼기 이걸 넘기고 이걸로 넘기면은 2분의 V1 제곱 빼기 2분의 V2 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T2를 구하랬으니까 T2는 T1 더하기 20, CP로 나누면 20P, 20P분의 이렇게. 자, T1이라는 것은 10. 그 다음에 이거는 2라면 이거는 차이. 예를 들면 K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여기다 273.15 더하면은 이거 K가 나올 것이고 지금은 10도시니까 이거 더할 때 온도 차이는 K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283.15 해서 뭐 300 몇 K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10 더하기 요 델타 T, 이거는 델타 T죠. 델타 T에 해당되는 것이 계산해 보면은 19점, 요게 아마 19.9 나오지겠죠. 19.9 더하기 10 하면은 29.9도시고, 19.9 더하기 283.1하면 300 몇 K 이렇게 되겠죠. 큰 문제는 델타 T는 마찬가지입니다. 1K나 1도시나 같습니다. 자, 앞의 예제 1에서는 수증기에 대해 상태량표가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공기 이상기체 취급하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 자, H와 관계되는 것은 CP이고요. 델타 H는 CP 델타 T가 되겠고요.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CV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요거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기체 상수 R 아까 전에 저는 하도 많이 써서 287 SI 단위 기본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모른다 이러면은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8314 이것도 8.314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주울 단위로 하면 8314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8314를 분자량 공기의 분자량 또 뭐 이거는 기계공학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기사 시험 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9 뭐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29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87은 R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요거는 R 바이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정압비율과 정적비율, 내가 정압비율, 정적비율 다 준 것은 H를 사용할 때 정압비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적은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체 상수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기필라는 다른 기체일 수도 있겠죠. 얼마다? 지금은 287이다.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비는 K가 1.4다. 이렇게 주면은 이걸 가지고서 CP와 CV를 지금은 CP를 계산하면 되겠죠. CP는 K-1분의 KR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0.4분의 1.4 곱하기 287 하면은 뭐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할 때 CP도 역시 1004로 해야 됩니다. 1.004 kJ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SI 단위로 하면 1004 하고 앞에서 아마 설명을 빼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즐과 디퓨저에 대한 에너지식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